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선조패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은 2011년 10월 28일 금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가 마무리되는 오늘 금요일 시장인 만큼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도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면서 보람차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주식시장이었죠. 어제 증시 같은 경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으로도 한 실적 발표에 관련된 방송을 한 4개 정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정보를 어제 올려드렸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그의 기대에 못 미치는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상승장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상승의 폭이 크지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올해 들어서는 분기마다 실적 발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실적 발표는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하락을 한다? 약간 좀 이해가 가지도 않으면서 진짜 삼성전자 잘못 투자했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주린이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시장이 많았었는데, 오늘도 그럴 뻔하긴 했어요. 어제도 그럴 뻔한 시장이긴 했는데, 다행히도 13시 이후부터 주가가 막 급상승을 하더니 72,200원이었나요? 이렇게 터치 이후에 약간 좀 빠지면서 76,6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제 상승을 했으니까 연 이틀 상승장의 구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주가라는 것은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차분히 여유를 가지면서 인내와 끈기를 쌓아가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삼조패 가족분들의 댓글을 제가 어제 좀 살펴보니까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인드 정립이 잘 되셔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무덤덤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총알이 없어서, 총알이라고 하면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총알은 현금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나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현금이 없어서 매수를 못해가지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만큼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방송을 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인드가 많이 바뀌셨구나. 처음에는 진짜 완전 달랐었어요. 주가 하락하면은 그저 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지금은 그러한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긴 하는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만큼 오히려 매수를 못하거나 매수를 해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가 드디어 대박 터진다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렇다고 당장 터지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사업을 어떠한 부분에서 먹거리 사업으로 매출액과 영업이 3분기처럼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이러한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조패 여러분들,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은 아마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서 63%가량 넘게,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반도체에서 수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만큼 정말 중요한 산업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내용을 좀 정리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삼성전자의 먹거리 사업이자 정말 중요한 장기적인 안목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유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차근차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다음 달이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11월 달로 넘어서게 되는데, 이때 이재용 부회장의 움직임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11월 달에 이제 미국을 방문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미국에 이제 방문을 해서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제2공장 부지를 좀 이제 신설을 이제 확정을 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라든지 자율주행 5세대 이동통신인 이제 5G 여기 보이시죠? 요러한 이제 시대에 발맞춰서 이제 파운드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설비 증설과 그리고 초미세 공정 기술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다음 달에 미국에 찾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삼성물산 합병 관련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다음 달 이제 11월 이제 18일 네, 요때 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요때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이유로 이제 하루 쉬면서 2주가량 시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시기에 떠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확정 지어진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0억 달러, 네, 정말 막대한 금액이죠. 우리나라 돈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조 원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2공장은 이제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공장 부지 선정을 계기로 삼성의 2030년도죠. 네, 조금 지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삼촌배저님들. 2030년도,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목표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30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목표 달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램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한 삼성은 파운드리에서는 새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전무는 이날 열린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인프라와 장비, 전례 없는 투자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2026년도죠. 네. 2026년도 생산 능력이 무려 3배. 네. 미래 가치성으로 보면은 지금 2021년도니까 불과 이제 한 5년 남았죠. 4년에서 5년 사이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설비 운영도 이제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파운드리 경쟁력도 공고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본격화를 하고 있고 팹리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의 아이디어를 이제 반도체 실물로 좀 구현을 하기 때문에 파운드리의 중요성은 나날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분기 때 이제 파운드리에서는 역시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삼성전자는 4분기 추가 이제 수주와 그리고 이제 수율 개선에 힘입어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 대비 10%죠. 네. 요 이제 10% 여기 보시면은 10% 이상 매출이 늘어서 신기록을 다시 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역시 수요 강세가 이제 계속된다면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세를 몰아서 삼성전자는 이제 첨단 기술의 확보 그리고 설계 솔루션 강화 그리고 충분한 생산 능력을 세대 축으로 삼고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로 3나노미터 미세 공정에 대한 양산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삼촌패 여러분들. 이게 양산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제 먼저 첫 선을 보이게 되는 거고 이와 더불어 2025년도에는 이제 2나노 생산을 시작을 해서 기술을 선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는 10나노미터 이하의 파운드리 공정을 이제 확보한 회사는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처, 그러니까 팹리스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경쟁을 높일 핵심,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죠. 이와 더불어 대거 좀 확보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증가에 따르는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제2공장 신설과 더불어 경기도 평택 공장의 증설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삼주패자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여태까지 방송에서 올려드렸던 내용들이 짧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는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토, 사람 대신에 로봇이 움직이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결국에는 로봇이 이제 사람 대신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자리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요걸 이제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캐펙스라 그랬나?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로봇이 대신 움직이게 되면은 사람이 대신 일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기술력은 점점점 더욱더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삼주패자분들 정말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전망치가 매우 좋죠. 그러나 이게 한 번에 쫙쫙쫙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 사이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과 역경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버틸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